안녕하세요. 재봉틀이 마냥 좋은 봉틀이 트리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아이 바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이 바지를 참 잘 입었었거든요. 첫째인 딸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힌 옷인데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잘 입어줬어요. 그런데 바지 원단이 이렇게 살짝 도톰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바지 패턴을 본떠서 얇은 바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지를 패턴지에 대고 그려볼게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원단이 다 펴지지 않기 때문에 원단을 자주 움직여주면서 그려야 해서 어렵기도 하고 또 다 그려놓고도 이게 정확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둘째 아들 바지 하나, 남편 반팔티 하나 만들었다가 시간 대비 효율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전 패턴을 구매했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한 사이트에서 패턴만 7만원 정도 질렀습니다. 패턴 사려고 여러 사이트 많이 봤는데요. 오드라벨이라는 곳이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배송비도 아낄 겸 한 곳에서 사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가장 많은 곳에서 구매해 봤어요. 기회가 된다면 후기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본을 어느 정도 떠서 그리고 난 후에 바지 안쪽 길이를 측정해서 서로 일치하도록 맞춰줍니다. 이 부분은 서로 합쳐서 박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또 열심히 본을 떠줍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영상으로 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하네요. 저도 다른 유튜브 보고 다른 분들은 쉽게 본 뜨는 것 같아서 도전해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신랑 반팔 티셔츠 패턴 그릴 때는 소매 그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소매 한쪽을 뜯어냈더니 본 뜨는 것만 몇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바지 몸판을 다 그리고 나서 재단을 해줬습니다. 허리 밴드 부분 패턴도 그려야 하는데요. 가로 길이는 바지 패턴 위쪽 길이를 재서 그 길이로 해줄 겁니다. 밴드 두께는 2.5cm로 할 거라서 패턴은 2배인 5cm로 그려줍니다. 패턴은 완성됐으니 원단에 옮겨 재단해 볼게요. 원단 색상이 카메라에 잘 안 담기네요. 쨍한 초록색이라서 너무 이쁜 색인데 화면엔 뭔가 촌스러운 청록색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원단은 30수 다이마루 원단인데 좋은 원단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했어요. 2.5마에 8,700원이니까 저렴하게 구입한 것 같아요. 재단하는 동안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제가 공방을 한 달 반 정도 다녔거든요. 중급 코스 다녔는데 일주일에 3번씩 들었더니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코스가 끝났어요. 이어서 중급 코스 한 번 더 배울까 했다가 다른 공방을 다녀보고 싶기도 해서 일단 멈췄는데 아직 새로운 공방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구매한 패턴으로 집에서 연습을 좀 더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다시 패턴으로 돌아와서요. 바지 패턴 그린 후 원단에 앞뒤 표시도 꼭 해줍니다. 길이가 긴 쪽이 뒤쪽 미디이긴 하지만 표시 없이 재봉하면 저는 꼭 잘못 박더라고요. 허리단도 패턴을 그려줍니다. 시보리 원단도 있었는데 전 아무 생각 없이 제 원단을 그렸네요. 재단을 마쳤으니 재봉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재단한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저 곡선 양쪽 부분을 두 군데 모두 박아줍니다. 다이마루 원단이라 원단 끝부분이 잘 말려서 잘 잡아주면서 재봉해야 합니다.
박은 후에 오버럭 처리해줍니다. 저는 오버럭용 실을 흰색, 베이지, 검정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검정색이 세팅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재봉한 부분끼리 맞닿도록 해주면 이렇게 바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바지 안쪽을 박아주기 위해서 가랑이 부분 재봉선이 딱 맞도록 잡아주는데요. 시접은 서로 반대되도록 눕혀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 부분을 이제 재봉해 줄 거예요. 가랑이 부분은 재봉선이 잘 맞도록 신경 써서 재봉해 줍니다. 네 개의 재봉선이 아주 딱 일치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쉽네요. 다시 박을 걸 그랬어요. 재봉한 부분은 오버럭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버럭한 후에 바지 밑단 보이시죠? 이 부분을 또 오버럭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말아받기를 해도 되는데 다이마루 원단이라 자꾸 말리기 때문에 오버럭한 후에 한 번만 접어서 박아주겠습니다. 이때 시접은 뒷면 방향으로 눕혀서 오버럭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허리단을 재봉해 볼게요. 먼저 겉과 겉 마주보게 하고 짧은 쪽을 박아줍니다. 재봉하기 전에 중심 부분에 가위밥도 주세요. 저는 깜빡해서 나중에 했어요. 재봉한 다음 다림질 해줍니다. 가름솔 해주고 나서 안과 안이 마주보도록 접어서 다림질 해줍니다. 다림질을 마친 후에 바지와 허리단을 이제 이어줄 건데요. 허리단의 가름솔 부분을 바지 뒷면 박음선과 마주보게 하여 시침핀을 고정합니다. 네, 시접 눕히는 방향은 가랑이 부분에서 시접이 눕혀진 방향대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허리단에 가위집을 준 부분은 바지 앞면의 박음선과 일치하도록 고정합니다. 두 군데 고정하고 나서 고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처럼 잡아당겨주면서 중간중간 시침핀 고정해주세요. 이제 박아줄 건데요. 창구멍을 한 4-5cm 정도 남기고 박아주세요. 저는 폭이 2cm인 고무줄을 허리단에 넣어줄 건데 고무줄 넣는 공간이 너무 뻑뻑할까 싶어서 시접을 1cm보다 더 작게 주었어요. 노루발 선에 맞춰서 박았습니다. 박다 보니 창구멍까지 다 박아버렸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뜯으면 되죠.
이제 고무줄을 넣어줄 건데요. 고무줄 길이는 38cm에서 몇 cm 더 여유 주고 잘라냈어요. 고무줄을 넣어줄게요. 고무줄 넣을 때 쓰는 클립은 예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가성비는 좋은데 집어주는 부분이 좀 날카로워서 너무 세게 당기면 고무줄이나 끈이 좀 손상될 때도 있어요. 아까 표시해둔 지점끼리 잘 맞춰서 박아줍니다. 저는 지그재그 모양 설정해주고 박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허리단 부분은 오버록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고무줄을 넣은 다음에 하는 오버록이기 때문에 원단 찝히지 않도록 잘 펴주면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지 밑단을 접어서 열심히 다리고 열심히 박아주고 다시 열심히 다렸는데 바지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울고 싶었지만 다시 뜯고 길이부터 맞췄습니다. 아마 오버록 하면서 한쪽을 더 잘라내 버렸나 봐요. 요리조리 맞춰보고 들어도 보면서 길이를 맞춰봤어요. 그 다음 잘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아박을 때 시침핀 안 하고 했더니 다 박고 나서 보니까 원단이 밀려서 박혔더라고요. 사전 작업 귀찮아서 안 하면 확실히 결과물에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시침핀 많이 꽂아두고 재봉해 보겠습니다. 영상엔 없지만 시침핀 꽂은 상태로 다리미로 밑단 한번 눌러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봉했습니다. 이제 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음질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침핀으로 고정 많이 하고 박았더니 원단이 밀리지 않고 잘 박아졌어요. 진짜 마지막 다림질을 해줍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어린이집 갈 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초록색 그림이 있는 흰 티가 있어서 매치해봤어요. 영상보다 사진으로 찍은 색감이 실제 색상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입혀서 어린이집 보냈는데 혼자 뿌듯해서 찍어봤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